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화석과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배웠었는데, 자, 이제 실제로 지질시대와 그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생물이 멸종하는 시기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생물의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자, 이 멸종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 과거 자, 생물계의 큰 변화, 그래서 지층 속에 있는 화석의 종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층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배우거나, 자, 그치, 구별하거나, 아니면 거대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부정한 변을 경계로 해서 나타나는 지층의 관계를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화석이 많이 산출되는 시기를 자, 현생누대, 그리고 화석이 적게 산출되는 시기 또는 없는 시기를, 자, 많이 없는 시기를 우리는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라고 해서, 자, 시생누대, 원생누대가 뭐 선캄브리아대에 모두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일단 얘들아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앞에서 했었어. 자, 선캄브리아대, 자,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서 자, 5.420억 년 전까지를 우리는 선캄브리아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5.420억 년에서 2.516억 년까지를 자, 고생대. 자, 그리고 나서 뭐 중생대.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을 우리는 신생대.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자, 그럼 이런 지질시대의 특성과 그 지질시대에 맞는 환경적인 특징, 그리고 생물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선캄브리아대, 자, 46억 년으로부터 5.416억 년 전까지. 자, 어떤 책에는 우리 48억 년부터 보는 책들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선캄브리아대, 지질시대 중 가장 긴 시기를 나타내는데, 자, 이 선캄브리아대는 화석이 거의 있다, 없다? 화석이 거의 없다. 자, 이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생누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원생누대인데, 자, 이 시생누대, 자, 남세균, 우리 앞에서 배웠지. 자, 요게 광합성 세균이야. 자, 지금으로부터 약 21억 년 전에 출현을 했고요. 자, 대기 중에 뭐를 공급했다? 네, 산소를 공급해서, 자, 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 지구계에 있는 직권, 수권, 생물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한 적 있지? 산화하는 반응 머릿속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남세균, 자, 광합성 세균 출현. 그래서 자, 뭐를 공급하기 시작했음? 산소를 대기 중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런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은화석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생누대의 가장 대표적인 무슨 화석? 표준화석이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시생누대는 다 단세포 생물만 살았습니다. 자, 사실 이 선캄브리아대 기후랑 수력 분포는 화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냥 대충적인 부분으로 단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생누대 이후에 나타나는 원생누대는 자, 아까 남세균에 의해서 자, 대기 중 산소가 공급됐기 때문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는 했지만 그렇다고 육상 생물이 바로 여기서 출현할 수는 없었지. 왜냐하면 오존층이 만들어져야지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자, 무산소 호흡을 하던 생물들이 산소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자, 진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고, 자, 자, 이거 하나 더, 원핵세포, 핵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원핵세포에서 자, 핵을 따로 갖게 되는 무슨 세포로 진화했다? 진핵세포로 진화했으며, 자, 단세포 생물에서 무슨 생물로 진화했구나?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구나. 자, 그리고 자, 이 원생누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인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실제로 에디아카라는 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동물군, 자, 단세포 생물이나 다세포 생물들의 작은 생물들이 죽어서 한 번에 만들어진 집단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무슨 화석이다? 생은화석이다. 그래서 원생누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을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캄브리아대에서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 자,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는 자, 여기다 정의를 한번 할까요? 첫 번째,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일단 개체수가 너무 적었어. 자, 두 번째,
자, 이게 단단한, 단세포, 다세포 생물인데 딱딱한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자, 얘네들은 각질 부분이 단단한 부분이 없어서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죠. 단단한 부분이 없다. 자, 세 번째. 자,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단단한 부분이 없다. 어떤 게냐면, 자, 지층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잖아. 그러면 현재까지 오면서 엄청난 횟수의 지각 변동을 받았을 거거든. 그럼 지각 변동을 받는 과정 중에서 화석들이 파괴될 확률이 높지. 그래서 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자, 지각 변동에 의해 자, 화석이 대부분 자, 파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요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 선캄브리아 대는 화석의 수가 매우 적어서 자, 명확한 기후와 수륙 분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고생대를 봅시다. 자, 고생대. 자, 5.41억 년에서 2.520 년까지를 자, 5.41억 년에서 2.516 년 전까지를 자, 우리는 고생대라고 하고 자, 기후는 물론 중간중간에 빙하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 전체적으로 온난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고생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륙이 여러 개로 분리가 돼 있다가 자, 고생대 말에 자,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었던 대륙들이 합쳐져서 자, 거대한 초대륙을 이루게 되는데 이 거대한 초대륙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판게아라고 해서 자, 고생대 말에 자, 분리되어 있던 대륙이 자, 대륙들끼리 충돌. 자, 대륙들끼리 충돌을 했다는 얘기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고요. 당연히 발생했겠지. 자, 대륙들끼리 충돌해서 자, 거대한 초대륙을 형성하는데 자, 하나의 대륙, 자, 초대륙을 형성하는데 자, 이게 이제 백인어의 무슨 이동설, 대륙 이동설의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고생대 말, 자, 여러 개로 분리돼 있던 대륙들이 충돌해서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이루게 됐는데 이 초대륙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판게아라고 해서 판게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고생대는 전반적으로 기후는 온난했고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는 있지만 평균 기온은 전반적으로 높았던 시기고 자, 여러 개로 고생대 초중 여러 개로 분리했던 대륙이 고생대 말에 한꺼번에 합쳐져서 자,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곤드와나나 로라시아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대륙의 이름이야. 그래서 판게아라고 하는 거대한 초대륙이 형성돼 있고 자, 고생대 말 이후 중생대로 넘으면서 다시 대륙이 분리돼서 현재의 대륙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게 대륙 이동설이거든. 자, 그럼 이 고생대의 생물계는 어떤 변화를 거쳤냐면 자, 일단 아직은 육상 생물은 출현하지 않았거든. 자, 대신에 자, 산소호흡이라는 생물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해양 생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했고요. 개체수가 증가했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류와 같은 척추동물이 출현합니다. 자, 어류가 출현했고요. 자, 양서류와 양치식물이 번성했는데 이 양서류와 양치식물은 자, 무슨 생물이야? 육상 생물이지. 육상 생물이지. 자, 육상 생물은 결국 무슨 이유? 자, 산소 공급에 의한 오존층 형성 이후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양서류랑 양치식물이 현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표준화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어류도 마찬가지지. 자, 밑에 표준화석 갑니다. 자, 삼엽충. 자, 굳이 완종류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자, 묵척추 동물. 자, 어류가 출현했고 자, 그래서 최초의 척추동물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 시기는 언제다? 고생대다라는 거. 원래 초, 중, 말 이거는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는 자, 좀 세분화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삼엽충이나 완종류, 묵척추동물 그리고 어류가 출현했고 자, 어류는 자,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류는 최초의 척추동물이다. 자, 이건 선생님이 좀 이따가 진화 단계를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표준화석 있지? 갑주어. 자, 원시 어류라고 생각하고 어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필성류. 그 다음에 오존층 형성 이후에는 자, 무슨 생물이 출현했다?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그래서 육상생물은 양치식물인 자, 육상식물이 출현했고
육상식물 출현 이후에 무슨 생물이 출현했다. 육상동물이 출현했다는 단계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방추충이 번성했으며 자, 거대한 양치식물의 사료. 왜냐면 이 전까지는 겉시식물이나 속시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전부 다 무슨 식물? 양치식물이라서 그 양치식물의 생존을 방해할 만한 다른 식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 진짜 거짓말하고 거대한 아마존과 같은 자, 지구 전체가 자, 따뜻한 지역은 거대한 양치식물들이 자, 어떻게 됐어? 거의 지표면을 다 뒤덮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대한 양치식물의 산림이 형성됐고 나중에 이 양치식물들이 지각 변동을 받는 과정 중에서 땅속에 묻혀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연료가 바로 석탄입니다. 그래서 요 양치식물의 거대 산림이 지각에 묻혀서 만들어진 석탄층은 전부 다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다. 아, 그러면 우리가 땅을 캐다가 석탄이 나왔대. 그럼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퇴적된 지층? 그렇지. 고생대 때 퇴적된 지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표준화석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자, 삼엽충 표준화석이지. 그지? 그 다음에 갑주어 표준화석이지. 그리고 필성류도 표준화석이죠. 그 다음에 방추충도 표준화석이죠. 그냥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파충류가 자, 고생대 말에 파충류는 중생대 때 번성하긴 했지만 자, 고생대 말에 파충류가 출현했고 자, 사실 겉시식물도 언제 출현했어? 고생대 말에 출현했는데 자, 번성은 언제? 중생대 때 번성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자, 양서류랑 양치식물은 고생대 출현, 고생대 번성이야. 고생대 출현, 고생대 번성이고 자, 중생대 때 번성한 파충류랑 겉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출현 자체는 고생대 말에 출현하고 중생대로 넘어와서 번성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고생대 말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고생대 말에 뭐가 형성됐어? 판게아가 형성이 됐어. 자, 판게아가 형성이 됐어. 자, 이 판게아 형성은 자,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 됩니다. 생물 대멸종의 원인. 자, 이건 뒤에 가 선생님이 생물 대멸종의 원인 할 때 고생대 말 생물 대멸종의 원인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자, 고생대에 대한 특성적인 부분은 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중기에 뭐가 한 번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고요. 자, 말기에도 뭐가 한 번 있었다? 빙하기가 한 번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기온이 자, 매우 높았던 온난 기후였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중생대로 갈게요. 자, 중생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자, 왜? 다이노소어라고 해서 공룡이 번성한 시기, 거대 파충류인 공룡이 번성한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빙하기가 없었대. 자,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는 고생대 때도 빙하기 있었고 신생대 때도 빙하기 있었는데 중생대만큼은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 그러면 자, 언제야? 중생대야.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 자,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난 기후였으며 물론 지구 전체가 뜨거운 건 아니지만 자,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물어보면 자, 우리는 빙하기라고 아니 중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대 말에 형성됐던 판게아가 중생대 초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자, 이 분리되는 해안선을 따라서 자,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게 돼. 자, 아까 우리 고생대 말에 이렇게 생각해 봐. 고생대 말에 대륙들끼리 서로 충돌하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없어지면서 자, 그 대륙과 해양의 경계인 해안선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이 해안선을 따라 살던 생물들이 어떻게 돼? 서식지를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해양 생물의 멸종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근데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붙어있던 대륙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해안선들의 길이가 어떻게 돼?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근데 이 생물들은 대부분 해안선, 왜냐면 육지와 바다의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선을 경계로 해서 생물들이 많이 번성을 합니다. 따라서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하면
자, 이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서식지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고생대 말에 멸종했던 생물 대신에 새로운 종의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종이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도 하나 확인하시고, 자, 생물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파충류가 번성했어. 그래서 이 중생대는 우리가 뭐의 시대?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줘. 파충류의 시대. 그래서 파충류가 번성해졌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생물 종이 다양해지며, 자, 암모나이트라고 해서 이거 이제 소라 껍데기처럼 소라처럼 생겼는데 두 종류라고 보통 부르나? 자, 암모나이트와 자, 거대 파충류인 공룡이 번성했고요. 거대 파충류인 공룡이 번성했네. 여기 나와 있네. 공룡의 번성기. 자, 그리고 고생대 말에 출현했지만 중생대 때 번성한 거시식물의 번성.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 그래서 고생대 중기에는 자,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라는 증거인 자, 시조새. 이 시조새는 자, 파충류가 갖고 있는 특징과 조류가 갖고 있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날개를 갖고 있는데 날개 끝에 앞발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발톱이 보이고 부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리에 이빨이 들어있고요. 자,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깃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얘가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로 자, 다시 정리할까요? 파충류에서 뭐로 진화했구나? 조류로 진화했구나 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고생대 말에는 자, 암모나이트와 거대 파충류인 공룡이 멸종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생물 대멸종이 있어. 자, 여기도 한번 생물 대멸종이 있네요. 자,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고, 자, 인류의 조상인 영장류가 요 시기에 출현합니다. 근데 번성은 못했지. 자, 그리고 속시식물도 출현합니다. 자, 출현은 고생대 말에 했는데, 번성은 언제? 신생대 때 번성. 자, 그리고 여기에 포유류도 출현을 하고요. 자, 출현은 중생대 때 출현했지만 번성은 언제 번성한다? 신생대 때 번성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출현과 번성은 시기가 좀 달라. 자, 거시식물 파충류는 고생대 말 출현, 중생대 번성. 자, 영장류와 같은 포유류들은 거대 포유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생물이죠. 자, 포유류들은 중생대 때 출현하고, 속시식물이랑 포유류들은 중생대 때 출현해서 신생대 때 번성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생대의 특징을 자,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생물 대멸종은 선생님이 다시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신생대 봅시다.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신생대. 자, 6,600만 년 이후를 자, 우리는 신생대라고 하고, 자, 기후변화가 가장 컸던 시기가 바로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빙하기가 몇 번이고? 4번이 있었어. 자, 빙하기라는 얘기는 지구의 전체적인 기온이, 평균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시기. 그렇다고 지금 온 나라 설국열차처럼 온 지구가 얼음덩어리로 달아붙는 건 아니고, 빙하 면적이 매우 높고 지구의 평균 기온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자, 뭐 3도 이하로, 영상 3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많았을 때 빙하 면적이 넓은 시기를 우리는 빙하기라고 하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는 걸 우리 간빙기라고 불러. 빙하기 일시간 녹아갖고 좀 온난한 기후였다가 다시 추워졌다가 온난한 기후였다가 다시 추워지면서, 자, 빙하기 4회와 간빙기 몇 회? 3회. 자,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륙분포 고생대 말, 자, 판게아 형성 이후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분리된 대륙이 현재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현재에 가장 근접한 지질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산림들이 조금 없어지면서 초원, 풀떼기가 자라는 넓은 평야가 만들어서 초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풀을 먹고 사는 자, 거대 초식동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소나 말과 같은 자, 거대 초식동물들이 공룡이래. 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생물계. 자, 포유류가 번성했고요. 포유류는 태생이죠. 새끼를 낳아서 어미가 젖을 먹여 키우는 생물을 자, 우리는 포유류라고 하죠. 그리고 조류도 번성을 했고요. 자,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자, 조류는 이미 중생대 때 나와 있었고, 포유류도 중생대 말에 출현했고, 속시식물도 중생대 말에 출현을 했다. 자, 유공충. 자, 이 유공충이 아까 얘기한 화폐석이 만드는 화석이에요. 자, 화폐석. 자, 그리고 매머드 거대 포유류죠.
자, 매머드가 번성했다가, 자, 얘는 좀 빨리 멸종합니다. 자, 빙하기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멸종을 한다. 자, 요게 신생대의 특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서 흐름적인 부분으로 쭉 여러분들이 따라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자, 생물 대멸종. 생물 대멸종. 자, 우리가 이제 생물을 보통 이제 세분화할 때 가장 세분화한 게 종이지. 그래서 종, 속, 과, 목, 강문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종, 속, 과. 그래서 이제 과를 세분화하면 속, 속을 세분화하면 종으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 개과, 이런 식으로 곰과, 이런 식으로 과를 나눈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속, 호랑이, 무슨 속, 사자, 이런 식으로 종으로 세분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물 대멸종의 기준은, 자, 생물 과의 10% 이상이 멸종했을 때, 생물 과의, 자, 10% 이상이 멸종했을 때를, 자, 우리는 보통, 자, 대멸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고생대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중생대 때 4번, 5번에 대한 대멸종이 있었고, 신생대는 사실 매머드의 멸종은 그 시기에 특성적인 생물의 한 개체, 그러니까 한 개체종의 멸종인 거지, 자, 과의 수가 10% 이상 멸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신생대는 대멸종은 없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뭐 중생, 고생대 초중반, 중후반, 그 다음에 고생대 말인데 우리는 어디만 알면 돼? 그렇지. 3번을 알면 되고, 자, 이게 고생대 말, 식물 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죠. 오, 급격하게 감소했잖아. 자, 그리고 중생대 초, 그리고 중생대 말. 그래서 우리는 3번하고 몇 번? 5번. 요 두 종류에 대한 부분만, 두 가지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 대멸종의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생대 말, 대멸종. 자, 이게 이제 위치상으로 몇 번? 3번 위치죠. 자, 여기는 해양 생물의 90%가 멸종했어. 자, 육상 생물보다는 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자, 해양 생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해양 생물의 약 90%가 멸종했대. 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자, 무슨 변동? 지각 변동. 그리고 잘 봐.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생물의 서식지가 되고 여기도 생물의 서식지가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충돌해서 하나의 대륙이 되면 요 서식지 부분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 멸종해 버리겠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통 해안선의 길이가 늘어나면 서식지가 넓어지는 거야. 그럼 서식지가 넓어지고 서식지가 다양해지면 생물의 종이 진화하기도 편하고, 자, 생물의 서식 환경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종의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해안선의 길이가 길면 생물 종의 수가 늘어나고,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면 서식 환경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생물 종의 수가 줄어들면 그 해안선을 따라 살고 있던 생물 종이 어떻게 돼? 해양 생물들이 멸종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아, 그래서 판기해가 형성되면 일단 1차적으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지각 변동도 발생하고, 자, 무슨 선의 길이?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판기해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면서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야. 서식지가 감소했고 사라져버렸고, 자, 두 번째, 자,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어. 빙하기가 오면 춥지? 그러니까 갑자기 급격한 무슨 변화가 생긴 거니? 환경 변화가 생긴 거거든.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자,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 되면서 해양 생물의 약 몇 퍼센트? 90%가 멸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자, 몇 번? 5번. 자, 중생대 말, 자, 암모나이트와 자, 거대 파충류인 공룡이 싹 다 멸종했지. 왜냐면 지구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공룡이다. 뭐 초식 공룡, 육식 공룡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종의 공룡들이 자, 지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가 공룡들이 싹 다 멸종한 거거든. 자, 이 중생대 말에는 왜 그러냐면, 자, 범지구적으로 한 150만 년 가까이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이 급격하게 나타났어. 그래서 대규모의 무슨 변동? 지각 변동. 자, 무슨 변동이다? 대규모의 지각 변동. 자, 특히 이제 화산 활동이 나타나게 되면 화산재, 화산진과 같은 작은 화산 분출물들이
지구의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도달해. 그리고 이게 거대한 먼지 지붕을 만들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 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식물 생산량이 줄어드니 초식 공룡의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먹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나타날 거고, 그럼 초식 공룡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그 초식 공룡을 먹고 사는 육식 공룡들의 수도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먹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나타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요한 건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었어.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져. 그렇다고 빙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낮아지는데, 문제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겠지. 자,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자, 지구의 환경이 무슨 변화? 급격한 변화. 자, 또 하나 있다면 뭐 소행성 충동설이 있어. 자,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뭐 해일도 일어나고 화산 활동과 뭐 원자폭탄 터지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근데 소행성 충돌설은 이론이기 때문에, 가설이기 때문에 집어넣지는 않고, 자, 이 지각 변동이 주로 중생대 말 공룡의 대멸종을 갖고 오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암모나이트나 공룡과 같은 생물들이 멸종하는 시기가 나타난 게 바로 중생대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고생대말 생물 대멸종의 원인은 판게아 형성을 통한 해안선의 길이 감소로 서식지가 감소했고, 고생대말 빙하기가 나타나면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해양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했다. 특히 이 해안선의 길이 감소는 해양 생물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중생대말 암모나이트와 공룡의 멸종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급격한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가 공룡의 멸종을 부추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그래서 5번의 생물 대멸종 중 우리는 고생대 말의 생물 대멸종 판게아 형성,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중생대 말의 생물 대멸종 대규모의 지각 변동의 지속 등이 중생대 말과 중생대 말의 생물 대멸종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생물의 진화 과정을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자, 책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생물의 진화 과정. 자, 우리 식물부터 한번 볼까? 식물은 어쨌든 모든 생물은 오존층이 생성되기 전에는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어디? 바닷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수중 식물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해조류, 김, 미역 이런 애들을 해조류. 그지? 그리고 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육상에서, 그러니까 수중에서 육상으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의 식물들이 있거든. 자, 이런 거 우리가 뭐 선태식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끼류 같은 애들을 선태식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는 책에는 없어, 얘들아. 그냥 이끼와 같은 선태식물들이 나타나면서 육지와 바다 또는 수중과 육상의 중간 단계의 식물들. 자, 이끼가 뭐 습한 데 많이 살잖아. 그지? 그래서 이끼와 같은 선태식물들이 나타나고, 자, 그 이후에, 근데 아마 책에는 해조류에서 바로, 수중식물에서 바로 양치식물로 넘어갈 거야. 자, 양치식물, 고사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양치식물이 고사리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언제? 고생대 중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게는 무슨 생물로? 육상식물로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식물로 발달하고, 거시식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식물로 번성한다? 속시식물. 그렇다고 거시식물이 없는 건 아니지. 자,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로 진화했거나, 아니면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로 진화를 하고, 자,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 공존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렇다고 양치식물이 멸종하고 거시식물이 멸종하고 속시식물만 번성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무척추동물, 방추충이나 이런 애들이 다 무척추동물이거든. 수중 무척추동물에서, 자, 일단 어류와 같은 척추동물로 진화했고, 자,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어류 이후에, 자, 양서류, 자, 개구리 같은 애들이죠. 자, 여기에 무슨 동물이 되는 거야? 육상동물이 되겠지. 양서류. 자, 그 이후 중생대로 번성했던 게 누구? 파충류,
그리고 뭐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의 형태로 자, 진화를 하게 됩니다. 라고 자, 생물의 진화 단계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기할 거 많죠. 원래 이 단원이 암기할 게 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한 특성들을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요 정도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 생각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